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 신나죠? 제가 더 신납니다. 드디어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모자를 벗었는데 어때요? 좀 티가 나나요? 어떤 티냐면은 아침에 좀 늦잠을 자고 강아지 산책시키느라고 머리를 못 감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자를 좀 썼는데 너무 답답해서 마지막 영상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반짝반짝 좀 떡이 졌더라도 선생님이 모자를 벗고 영상 촬영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야 이거 새치가 하나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 보고 저 사람 늙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그냥 새치가 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내용은 좀 많이 흥미로울 거예요. 앞서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강체력의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체력에 뭐가 있었죠?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 신체 구성이 뭐냐? 키 대비 체중, 내 몸 안에 지방이 얼만큼 있냐, 근육량이 얼만큼 있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 체력의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발달시키고 키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 근력. 근력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근육이 발휘하는 힘의 크기예요. 근육이 발휘하는 힘의 크기. 자, 이거는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팔굽혀펴기, 스쿼트,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로 근력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팔굽혀펴기는 가슴, 그리고 등, 그리고 배, 복근, 그리고 팔, 그리고 엉덩이, 하체까지 종합적으로 발달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몇 회예요, 몇 세트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거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냥 하다 말아버려요. 그냥 내가 틈 나는 대로 내가 그냥 가볍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3개 했는데 더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냥 3개만 해요. 3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날은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개, 6개. 그냥 내가 내 체력 되는 만큼 하시고 그냥 틈나는 대로 가볍게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먼저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팔굽혀펴기 자세 이렇게 치면은 전문가분들이, 선생님보다 더 신체 단련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분들이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그리고 쏙쏙 귀에 들어오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 건강 체력은 근지구력입니다. 근지구력은 뭐냐면은 근력이 근육이 발휘하는 힘의 크기라고 했으면은 근지구력은 근력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근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길면은 근지구력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근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근력 운동에서 얘기했던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턱걸이, 플랭크 등 같은 훈련 방법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다른 게 이제 근력은 운동을 할 때 조금 몸의 부하를 높여요. 예를 들면은 턱걸이를 할 때
뭐 어떤 중량을 몸에 매달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납벨트를 차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근력이 조금 더 빨리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근지구력은 그런 무게적인 측면보다 횟수, 시간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두는 거예요. 뭐 팔굽혀펴기도 예를 들면은 내가 무릎을 대지 않고 10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근지구력 운동을 할 때는 뭐 무릎을 대고 뭐 50개, 100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력 운동과 근지구력 운동이 조금 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 운동 형태에 따라서 근육의 성장도 달라져요. 자, 근력 운동은 즉 중량을 무겁게 하고 횟수를 적게 하는 운동은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근비대, 근성장에 의해서 근육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반면에 근지구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근지구력의 방법으로 많이 하게 되면은 근육이 우리 몸이 이소령 대표적으로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선명해져요. 갈라짐 데피니션이라고 하죠. 아주 근육이 선명해지게 근육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좋다, 뭐 나쁘다 그런 거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또는 추구하는 몸의 외형 그런 것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또는 내가 더 성장시키고 싶은 체력의 종류에 따라서 운동의 형태를 다르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은 운동을 하고 나서 보통 10주에서 12주가 지나야지 조금 내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팔굽혀펴기 뭐 한 3일, 4일 했는데 뭐야? 내 근육 왜 이래? 하나도 안 나오네, 똑같네 하고 그만둬 버리면은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몸에 고통만 주는 거야.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가 감당이 되는 체력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서 최소한 12주면은 한 3달 정도 되죠? 3달 이상 꾸준히 해서 이렇게 쭉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뭐 그러다가 혹시 압니까? 내가 이런 몸이 성장하고 근력이 크는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 이제 집에서 하는 맨몸 운동 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근처에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웨이트 기구 머신을 이용해서 또 몸을 더 멋지고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체력 요소는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이 뭐냐면은 우리 심장과 폐의 운동 능력이에요. 선생님 생각에는 건강체력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체력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폐지구력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유산소 운동이 뭐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속에 산소를 동원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산소가 우리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과 만나서 지방을 산화시킵니다. 즉 지방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운동 시간이에요. 운동 시간. 그 시간은 최소 30분. 30분 이상 운동이 될 때 비로소 산소가 동원이 되고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과 만나서 지방을 없애주는 거죠. 즉 지방을 소모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30분 이하로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생리학적으로 다양한 뭐 기전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탄수화물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중강도, 고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즉 강도 높은 운동을 30분 이상 꾸준히 쉬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은 30분 이상 쉬지 않고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가 비교적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 내가 쉬지 않고 꾸준히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산소가 동원이 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유산소 운동이 일어나고 지방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강도로 30분 이상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걷기, 그리고 가볍게 달리기, 그리고 가볍게 뛰기, 줄넘기, 그리고 지금은 조금 제한이 되지만 나중에 수영하기,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면은 어떤 다이어트 효과도 낼 수 있고 심폐지구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유연성은 뭐냐면은 근육이 늘어나는 정도예요. 그 전에 다시 모자를 썼습니다. 왜 썼냐면은 좀 아까 찍고 잠깐 쉬다가 왔는데 다시 찍으면서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뭔가 초췌하고 못생겨 보여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리자 하고 모자를 다시 썼습니다. 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유연성은 근육이 늘어나는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몸이 나이가 들고 노화가 오면서 가장 먼저 확인이 되는 게 유연성이 확 떨어져요. 유연성이 확 떨어지면은 이제 노화가 점점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유연성은 우리가 훈련으로 늘리고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TV 프로를 보면은 70대 할머님 이런 분들 나오셨는데 몸이 굉장히 유연해요. 젊었을 적부터 꾸준히 유연성 운동을 하셔가지고 정말 유연한데 신체 나이 측정하면은 막 20, 30대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체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유연성 운동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반동을 주는 것은 하지 마세요. 반동을 주게 되면은 이게 운동 효과도 적고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근육을 내가 훈련을 하고자 하는 부위의 근육을 늘려준 상태로 약간 자극이 있을 정도로 너무 아프게 하지 말고 자극이 있을 정도로 쭉 늘려준 상태로 숨을 내쉬면서 30초 정도 고정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쭉 다시 몸을 편안한 자세로 이완을 시켜주세요. 그런 동작을 뭐 한 3에서 5회 정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꾸준히 하게 되면은 유연성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를 한다고 너무 반동을 주거나 아니면은 근육의 통증이 심한 정도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상을 당하거나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낮은 강도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도에서부터 쭉 늘려주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자극이 안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자극의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서 조금 더 자극이 올 수 있는 정도로 근육을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꾸준히 하면 되겠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중요한 게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뭐 한 3일에 한 번, 뭐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면서 나 유연성 운동했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 몸에 근육 또 근육 안에 근섬유들은 고무줄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늘렸는데 이게 지속되지가 않고 이렇게 이완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늘리고 이 작업이 이 텀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냥 할 때 몸이 고통스럽기만 해요. 그래서 운동 효과를 가지려면은 반드시 매일매일 스트레칭 한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주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체 구성은 우리 체내 몸 속에 지방의 량이 얼만큼인지 근육량이 얼만큼인지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상식적으로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다면은 건강하지 못한 신체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지방은 낮추고 근력의 비율은 높이는 이런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 체지방량과 근육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측정해 본 친구도 있고 헬스장에서 측정해 본 친구도 있고 할 텐데, 그 인바디 기계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수치로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그 있죠? 그 올라가면은 키 몸무게 재고 뚜뚜뚜 뭐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소리 나면서 좀 기다리면은 띡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건데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을 해서 BMI 수치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치가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내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몸 상태가 키 대비 나의 체중이 적정한지, 아니면 조금 저체중인지, 아니면 비만인지 과체중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이 BMI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은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굉장히 쉬우니까 또 공식이라고 해서 귀 막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키를 먼저 미터로 환산을 하고 제곱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체중에서 그 제곱한 값을 나눠주면 떨어지는 게 BMI 수치가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신장이 200cm예요. 그럼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2m, 2가 되겠죠? 그러면 2를 제곱하면 몇이죠? 4예요, 4. 그러면은 선생님 체중이 실제로는 80이 아닌데 계산하기 쉽게 80kg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체중 80kg에서 아까 키를 제곱한 4를 나눠볼게요. 80 나누기 4는 몇? 20. 그렇죠. 20이 딱 떨어집니다.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뭐 딱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 나눈 몫이 나오게 됐는데 그 나눈 숫자를 어디다 갖다 쓸 거? 내가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외웠지만 보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한번 보고 알려줄게요. 자, 그 BMI 수치가 일반적으로 17 이하일 때는 저체중입니다. 저체중 17 이하일 때는. 그리고 18에서 22 사이에 있으면은 정상으로 보고요. 그리고 23에서 24는 과체중, 25에서 29까지는 비만, 그리고 30이 넘어가게 되면은 고도 비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체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때요? 좀 이해가 잘 됐어요?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와닿고 이해가 잘 되도록 예시도 들고 좀 하면서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학교에서 팝스란 거를 했죠. 팝스, 어떤 셔틀런도 하고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유연성도 재고 등등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건강 체력을 측정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팝스를 학생 종합 체력 측정 평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특히 이번에 1학기 때 여러분들 팝스 종합 체력이 여러분들 평가에 들어가니까 꼭 뭐 평가를 위해서라기보다 평가보다 중요한 나의 건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꾸준히 건강 체력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클로징 멘트를 할 시간이 왔네요.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재밌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내용 잘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좀 선생님 얘기 집중해서 잘 듣고 공감한 친구들은 뭐 선생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뭐 의무적으로 뭐 강제로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잘 건강 관리를 할 것 같고, 혹시나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잘 집중해서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이 동영상 안 지울 거예요. 계속 올려놓을 거니까 뭐 나중에라도 그때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라고 하면서 한번 떠오르면은 보고 뭐 그때라도 꾸준히 자기 건강 관리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종목적인 거를 선생님이 좀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 또 재밌게 한번 가져볼게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선생님 화면으로 나오는 얼굴 쳐다봐주고 집중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지금 0명인데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선생님 면 좀 세워주세요. 계약하면은 구독자 달성 이벤트 매점에서 피크닉 한번 하시죠. 10명 달성 이벤트, 그 10명 피크닉 들고 한번 건배하시죠. 알겠죠? 자, 지금까지 반상준이었습니다.